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원익홀딩스 주가에 집중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텔레그램 방에 좀 입장해 주신 주주분들께 오전부터 이렇게 좀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도세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 매도세 나온다. 근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원익홀딩스는 뭐 떴다방처럼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뭐 대선 테마주나 이런 것처럼 비교 대상이 아니라 얘는 실물이 있는 주식이다. 그렇다 보니까는 얘는 그래도 이러한 흐름, 지속성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오전에 프로그램 매도세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9시 5분 기준으로만 봤을 때 13만 주 정도가 쏟아졌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드린 말씀이 프로그램 수급 이탈은 확인은 되지만은 이거 얼마 안 나온 거였어요, 여러분들. 얼마 안 나왔고 다른 주식 같았으면은 이게 13만 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한 50에서 80만 주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요거 나오고 하방 VI가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이상했어. 그래서 딱 이렇게 보니까는 자, 이게 이 나올 물량의 저거 기준으로 약간 더 있겠지만 이게 다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제가 홀딩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홀딩 하시고. 근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목요일과 금요일이 움직임이긴 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물량이 더 나오면은 그냥 잡아 모아가면 돼요. 아예 그냥 선택입니다. 비중을 축소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밑에서 물타기에서 평단을 좀 더 낮춘 다음에 어차피 반등하면 세게 나오니까는 그 반등을 노리든지. 근데 반대로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 제가 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만약에 목요일 날과 금요일 날에도 매도세가 안 나오면은 이거는 우리가 매도의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냥 투자 위험 풀고 투경 풀릴 때까지 버티자. 그래서 제가 9시에 제 생각엔 아랫꼬리가 말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머리 싸매가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냐. 그냥 그대로 홀딩하셔라.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랫꼬리만 길게 달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물론 뭐 제 분석이 100% 맞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주주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제닉이라든지 하이젠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가 투자 위험 걸렸단 말이에요. 거래 정지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조정 나와도 약간의 조정이 나와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향을 이런 식으로 시켜줬잖아요. 우상향. 그러니까 얘는 원익홀딩스는 이제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좀 깜빡하고 못 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주주분들과 어떠한 케이스가 또 벌어질지에 대해서 두 가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조정이 나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익홀딩스가 여기에서 주가가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 무게는요. 이 무게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원익 로보틱스의 상장 여부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봐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자 원익 로보틱스가 상장이 안 된 좀 지연되거나 딜레이 되거나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원익홀딩스는 얘가 이제 뭐 지주사가 아니라 그냥 중간 지주사다. 중간 딸이 역할을 하는 지주사다. 그러니까 중간 지주사다 보니까는 중간 지주사의 특징이 뭐예요? 얘는 원익 로보틱스가 상장이 안 되거나 딜레이가 되면은 얘는 클로봇이나 로보티즈나 로보스타처럼 그러한 PBR 추종이 가능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PBR이 몇 배예요? 주가 순자산 비율이 16배입니다. 자, 16배예요. 자, 그리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얘가 이런 식으로 상승 곡선 이쁘게 뽑아줬잖아요. 얘는 지금 PBR이 대략 9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PBR이 몇 배입니까, 여러분? 27배예요. 27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익홀딩스가 아마 더 때릴 거예요. 로보틱스 상장은 이제 신규주기 때문에 매출이 유의미하게 잡혀야지 이제 코스닥 본부에서도 이거를 이제 상장을 시켜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매출이 안정적으로 잡히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익홀딩스 쭉 끌고 가도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뭐예요? 얘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클로봇이라든지 이제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 같은
요러한 지금 PBR 상향 자체가 정당화 가능하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로보스타가 PBR이 9배잖아요. 지금 뭐 원익홀딩스 2배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뭐 못해도 한 4배는 때려줘야 되는데 4배면 얼마예요? 현재 주가에서 곱하는 겁니다. 그냥 29,000원을 기준으로 29,000원 기준 4배 때려야 돼요. 116,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원익 IPS가 또 급등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계열사들이 급등을 하면 할수록 원익홀딩스의 주가를 방어해준다. 그리고 방어만 해줄 뿐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갈 때 드라이브를 더 때려준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원익 IPS의 주가도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익홀딩스의 조정도 제한이 되는 거예요. 분봉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만들고 박스권을 이제 탈피하는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박스권의 상단과 박스권의 하단 이 사이를 사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구간을 얘네들이 샀어. 근데 물량이 안 나와. 물량이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올려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렸으니까는 우리가 결과치만 봤을 때 그 전의 과정은 뭐예요? 아, 얘네들이 사준 거구나. 그렇잖아요. 사줬으니까는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 사줬으니까. 근데 오늘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외국계 물량 다 빠졌다라고 쳐. 그러면 이게 좋은 게 뭐예요? 외국계 물량이 다 빠졌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얘네로 인해서 매물 압박을 안 받아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던지는 쪽이 많으면은 주가가 탄력적으로 못 올라가잖아요. 힘을 써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밥 먹던 힘까지 써가지고. 근데 얘네들 힘 다 뺐어요, 지금. 물량 다 뺐어. 그러면은 가볍고 깃털처럼 가벼운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깃털처럼. 얘네 매물 안 나오니까. 지금 나올 매물이 기껏해야 기관 쪽이랑 투신밖에 없는데 얘네들 물량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게 얘네들 딱 보고 나서 아, 이거 오늘 만약에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극단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다 나온다 하더라도 마이너스로 종가를 마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얘네들 물량이 다 빠지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정말 더 가벼운 깃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얘네들 물량이 극단적으로 다 나온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숨은 물량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숨은 물량. 근데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를 하나 또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내일 한번 더 올려주면은 이제 급등 나오죠. 그럼 또 거래 정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시나리오라. 이 부분. 근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주관적으로는 그냥 투자 위험 풀리면서 주가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주고 박스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서 약간 이제 박스권 하방 이탈 나와주면서 다시 박스권 안착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지하다가 쏴줬으면 하면 좋은 이런 바람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원익홀딩스의 주가는 구조적으로 좀 밀리기가 어려운 게 자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알레그로 핸드의 사양이에요. 사양. 알레그로 핸드 사양인데 제가 이 사양을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이 액추에이터를 봐야 됩니다. 알레그로 핸드에 이제 액추에이터가 적용이 되는데 이 액추에이터를 누구 걸 쓰느냐? 지금 이 원익홀딩스는 로보티즈의 이 액추에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원익 로보틱스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기어 레이셔죠. 액추에이터의 기어 레이셔의 비율을 보시면은 288.35대 1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예요. 자,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의 기어 레이셔를 좀 보면은 288.35대 1입니다. 자, 이 기어 레이셔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기어 레이셔를 기준으로 토크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알레그로 핸드 같은 경우에는 스톨 토크라든지 노미널 토크는 이제 알레그로 핸드 V4라든지 V5마다 달라요. 다르긴 한데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이 토크를 지배하고 있는 기어 레이셔가 288.35대 1이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로보티즈 거랑 똑같다.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원익홀딩스는 로보티즈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상위에 있다. 여러분들. 상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뭐 이러한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원익홀딩스는 삼성전자예요. 말 그대로 고객사니까 최대 고객사니까는 원익홀딩스는 삼성전자고 로보티즈가 이제 공급해주는 요 밑단 기업이라는 거예요. 밑단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해석을 했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상승폭을 원익홀딩스가 고객사이기 때문에 더 뽑아줘야 된다라는 반증이고, 상승폭뿐만 아니라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 구간은 제한되게 뽑아줘야 된다는 부분은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원익 IPS 고객사가 삼성전자잖아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로보티즈가 굉장히 PBR이 세고 그러는데 지금 로보티즈의 고객사야. 그런데 원익홀딩스는 또 고객사가 또 메타야. 그렇다 보니까는 로보티즈의 매출을 어떻게 보면 크게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이러한 중간 입장이거든요. 고객사긴 고객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PBR 상향이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올 물량 지금 다 나왔고, 뭐 이제 뭐 얼마 이제 짜투리 물량밖에 없습니다. 요 물량밖에 없어. 그럼 이 물량 다 나온다라고 가정해 보더라도 약간의 조정폭은 나오겠지만은 결국에는 저는 지속성 뽑아준다라고. 그래서 로보틱스가 이제 뭐 관건이긴 하지만은 매출을 내야 되니까는. 근데 아직 유의미한 매출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이제 먹을 수 있는 구간 나온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 지금 로보티즈가 PER이 27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보티즈가. 근데 고객사인 원익홀딩스가 얘보다 작아선 될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얘보다 많아야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원익홀딩스가 이 상승을 이제 어떠한 과정, 뭐 조정을 주고 아니면 추가 상승 주고 조정 주면서 뽑아주는 과정이 약간 뭐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투자 위험에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가 본질적인 포인트로 선점을 해야 된다. 요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주주분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네, 도와드렸는데 고생 많으셨고, 안 그래도 이제 50만 원의 기적 있어가지고 많은 주주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참여 인원을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100% 무료니까는 100원도 받지 않고 주신다고 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니까 편안하게 입장하시고, 오늘 이제 50만 원의 기적으로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이 어떠한 종목 수익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원익홀딩스에 이어서 제2의 원익홀딩스죠. 제2의 원익홀딩스와 유사한 바이오 주식 제가 요것도 챙겨드릴 테니까는 모두 다 여러분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0월 29일 수요일 17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차의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4배 가까이 되는 이제 200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꽤나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꽤나 좀 고전을 했었던 장세였는데,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수익을 챙기는 데 있어서 종목을 이제는 좀 압축을 시켜야지 꾸준한 돈줄기가 세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장세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장중에 현대인프라코어죠. HD 현대인프라코어도 실적 정말 잘 나왔었습니다. 정말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실적마저도 주가 상승을 견인시키기 힘들고, 그리고 D&D 파마텍도 3배 무상증자가 나왔거든요. 300%의 무상증자가 나왔는데 요것도 지금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시장은 결국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이제 거래량 수반시키면서 거래 대금 빵빵 터지는 이러한 종목들만 우리가 좀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50만 원의 기적은 50만 원으로 정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별거 아니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는 괜찮네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하루 평균 5에서 6%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최근 장세가 또 좋으니까는 뭐 10%도 없는 이런 수익도 챙겨갔는데요. 다만 100% 적중은 또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손실은 났지만은 이 손실이 더욱더 커지지 않게 잡초는 바로바로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작한 이 50만 원의 기적은 이제 수요일을 기점으로 17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5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17일 차에 200만 원이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오늘 리스크 관리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는지 좀 보여드리자면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300분이 넘으십니다. 332분 정도가 되시는데 문자나라와 같은 웹발신으로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어제죠. 12시 11분에 29,800원 이하로 잡았었던 삼성중공업을 이제 9시 32분에
3만 원 부근에서 약수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종목 교체가 들어갔고, 오전에 아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래대금 터치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이를 통해서 92,000원 눌림목 구간을 좀 포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9시 45분 구간이 이제 어디냐면은 대략 한 요 정도 구간입니다. 자, 9시 45분 92,000원 이하. 그래서 이 공략 눌림목 구간 한번 숨고르기가 나오는 이 구간을 정주준에서 저가 매수 선점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오후장 슈팅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2시 51분에 두산 에너빌리티 97,000원 부근에서 5.25% 수익 이제 챙기자라고 제가 이제 매도 신호까지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런 식으로 이제 5.25% 48,000원 정도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중을 두산은 아예 50% 들어가거든요. 삼성중공업 다 털고 이제 절반은 두산, 나머지 비중은 솔리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이 나왔죠. 얘가 이제 통신주였습니다. 통신주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시장에서 부각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노키아를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이제 솔리드를 제가 몇 시에 들었냐면은 1시 48분이죠. 네, 1시 48분에 8,700원 이하. 그래서 분봉을 좀 보시면은 1시 48분이 대략 한 요 정도 자리가 됩니다. 이 정도.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에서 한번 거래량을 수반시킨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얘는 이 구간을 올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한번 숨고르기가 나온 후에 직전 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이 전의 흐름은 다 사줬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 이걸 사줬다라는 것은 뭡니까? 더 높은 목표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그래서 돌파 매매 관점으로 솔리드를 이렇게 제가 1시 48분에 남겨드렸고, 이제 급등 나와서 9,000원이죠. 9,000원, 2시 41분에 이제 매도를 남겨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갑자기 집중 수급이 쏟아져가지고 수급 분산으로 인해서 매도 신호를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매매를 종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사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문자 보낸 내역, 시간, 가격까지 여러분들께 50만 원의 기적 1차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꾸준히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50만 원의 기적은 무료이고 현재 2기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3기, 4기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이 50만 원의 기적의 원칙이 있는데요. 웬만하면은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신청자분들이 굉장히 급증하셔가지고 약간만 좀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기하실 동안 실시간 텔레그램 대기방에서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이렇게 좀 꾸준히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되는데요. 이분도 8월 20일 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 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 금액은 47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 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비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인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사용하고 있다는 이 비만 치료제의 위고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괴화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일라이 릴리 그리고 최근 화이자를 포함한 글로벌 빅파마들도 개입해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급속도로 더 커졌는데요. 이 여파는 결국 국내 주식 시장도 지나치지 못한 채 펩트론이 시가총액 1200억에서 7조 원으로 6100%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D&D 파마텍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2700억에서 1.3조 원까지 8배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비만 치료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무려 2년 이상의 장기 테마로 분류가 되어 오히려 고성장주로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위고비와 같은 이러한 주사제는 비만 환자뿐만 아니라 맞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사제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시사하는데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글로벌 빅파마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적용하기 편하다라는 장점은 인지를 하였지만 오히려 더 큰 결정적인 단점을 발견을 하였는데요. 그건 바로 주사제와는 다르게 경구용은 오히려 흡수율이 낮다, 흡수가 잘 안 된다라는 단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의 경우 주사제형과 알약제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알약제형의 흡수율이 2에서 5% 수준으로 나왔으며 그 외 진통제라든지 수면제 또한 주사제형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알약제형의 흡수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결국 이 충격적인 데이터는 노보노디스크를 먼저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일라이릴리를 포함한 글로벌 빅파마들은 마침내 흡수율을 지금의 경구용보다 초극대화를 시킴과 동시에 경구용보다 최단기간 안에 체중을 줄여주는 마지막 대안으로 필름 제형 비만 치료제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필름 제형과 경구용 제형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 필름형 제형 같은 경우에는 혀에 닿자마자 곧바로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간을 거칠 필요가 없이 흡수에 직결이 되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알약 제형 같은 경우에는 위장을 거쳐서 소화를 시키고 흡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흡수 속도마저도 알약 제형, 즉 경구용 제형보다 오히려 필름 제형이 훨씬 더 빨라서 이들의 차이는 최소 1.5배부터 시작을 하고요. 많게는 10배까지 오히려 지금 필름 제형의 흡수율이 더욱더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물들을 필름 제형 기술로 이렇게 재창조를 하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데요. 경구용을 필름 제형으로 만드는 곳은 전 세계에 한 13개의 기업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 국내 기업이 3개사인데요. 이 중 상당사는 또 한 곳이며 글로벌 빅파마들도 자사치료제를 싸들고 와서 이 해당 기업에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필름 제형 공동 개발을 먼저 제안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 등 매출 비중이 20% 이상이 바로 이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도 경구용 제형뿐만 아니라 필름 제형까지 결국 이 제형의 다양화는 필수인 상황인데요.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일찍이 조현병 치료제 중 가장 처방 비율이 높다고 하는 아리피프라졸 경구용 제형에 대해서 세계 최초 필름 제형으로 최근 FDA 승인까지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주가는 예민하게 상한가로 곧바로 반격한 이력이 있어서 이제는 이 해당 기업의 독보적 필름 제형을 바탕으로 비만 치료제까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빅파마와 같이 이 필름형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기업의 이 필름 제형 기술을 비만 치료제에 적용을 할 시 일단은 냉장 보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기업의 필름 제형 기술은 과연 주가를 어느 정도 들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냐?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삼천당 제약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뭐냐?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만드는 이 자체 기술, 바로 이 에스페스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페스라는 독자 기술로 주가는 5배, 56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해당 기업의 필름 제형은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항암제까지 추가적으로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기업도 삼천당 제약이나 펩트론 그리고 D&D 파마텍 못지않은 추가적인 강력한 기운을 품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다행히도 이 해당 기업의 가치는 시장에서 평균 그 미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이 해당 기업의 주가는 주당 1,000원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는 마치 이제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의 주가 폭등 신화 초입과 매우 유사한 수준의 주당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월봉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과거 대시세가 이런 식으로 나왔던 요 구간 이하로 지금 위치해 있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을 형성해 준과 동시에 대상승까지 품은 자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수급도 보시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 그리고 금융투자애들 그렇죠. 갑작스럽게 물량을 대거 사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 이 해당 기업의 주당 1,000원대 가치는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의 반열에 합류할 것으로 매우 강력하게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요. 분명한 건 이거다라고 봅니다. 이 초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압도적인 성장. 이렇게 물길 잘 닦여 있고 햇볕 드는 논에 모내기를 하셔서 이 주식으로 수확의 기쁨까지 같이 걷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종목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하시는 분들도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는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